예,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쉽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는 이게 만들어졌을 때 다른 쌤들하고 이제 자료 공유가 좀 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만들었는 거를 가지고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사실 모든 교과에서 모든 과목, 그 다음에 모든 차시를 쌤들이 온라인 컨텐츠로 교과서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공유가 되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 공유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그 다음에 수업을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사용해도 다양하게 사용해야만 한다면 쌤들이 과연 쉽게 만들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요. 네, 그런데 요 트라이디스는 그나마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가지고 오늘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뜬금없는 소리인데요, 갑자기. 그럼 혹시 요거 아세요? 맞는 양념이라고? 요게 빅마마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예, 이 양념 하나 있으면 요리가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요 양념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걸로 만들 때 항상 보통 이상의 맛은 또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는 다 안 되죠. 뭐 다른 양념이 조금씩 더 필요하죠. 근데 반면에 요런 양념 한번 보시면요. 요거 떡볶이 양념인데요. 요게 전용 양념 그래가지고 이 양념으로는 다양한 요리는 특별히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게 떡볶이 양념이니까 떡볶이 하나만은 대단히 쉽고 매우 맛있게 또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범용 다양하게 쓰려면 맞는 양념이고 하나를 딱 목적을 정해서 쓴다면 이 전용 양념인데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제가 느껴본 바로는 우리 요거 파워포인트라든지 구글 문서라든지 뭐 PDF라든지 얘들은 보면 거의 만능 양념 같은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원래 목적이 수업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죠. 그 다른 용도로 만들어진 이제 프로그램인데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온라인 교과서 제작에도 아주 유용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더 필요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요 트라이디스는 실제 제작한 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제작을 했어요. 모든 아이디어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내고, 근데 기술이 조금 부족하니 이게 전문 프로그램을 하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좀 힘든데요. 그래도 수업 하나 제작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편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트라이디스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좀 더 간편하게 설명드릴까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문구가 탁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간판 중에 하나인데요. 이 뭐 배고파서 내가 차린 집, 아니면 뭐 휴대폰 가게 같으면 비싸서 내가 차린 집,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네,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마땅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내가 만든 프로그램. 네, 이게 보면 초등학교 선생님 2명이 만든 거예요. 본인 수업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2020년에 오픈했고 6월 달에 이제 한 1년 정도 됐는데요. 이용자 수가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지금도 이 선생님들이 만든 선생님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 적용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나왔다거나 하면 요거를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제 조만간에는 또 이제 버전 2로 해가지고 더 많이 개선되는 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이제 진짜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점을 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가 온라인 콘텐츠 패키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를 제작해야 되니까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어느 한 군데로 이제 묶어야 되는데요. 요게 이제 버튼 클릭 하나 뭐 이런 걸로 아주 간단하게 패키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들이 내가 만든 수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수업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참여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수업 하나를 참여하는 방법이. 먼저 플랫폼에 올려가지고 검색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QR코드를 직접 선생님들이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업마다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 QR코드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사 개인 주소가 또 주어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별로 링크를 따와 가지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주로 자주 쓰는 방법이죠.
링크 따와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제작했던 그런 거는 제작했던 교과서는 실시간으로 쌤들이 공유가 돼요.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공유된 거는 다른 쌤들이 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공유를 안 시키고자 하면 안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에듀플러스 기능글에서 우리가 에듀케이션하고 인플루언스 이거를 이제 합쳐놔 가지고 선생님들 동기유발 책으로 좀 사용하고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뭐 수업을 딱 만들어 놨을 때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괜찮은 수업이면 뭐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이 수업에 대해서 댓글도 달아주고 특별히 수업 자주 많이 올리고 잘 만드는 선생님들한테는 팔로우도 신청하고 뭐 이런 식의 또 재밌는 기능들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요 안에서 평가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뭐 단답식이라든지 우리 선택형이라든지 그런 식의 평가 기능도 제공이 되고요. 학생들이 수업했던 결과물들, 그러니까 뭐 예, 학습 결과물들이죠. 그거를 다 모아 놓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 기능도 제공이 돼 가지고요. 과정 중심 평가에도 참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요 기능도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무엇인가 수업을 하려고 해서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라라고 하면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 있죠. 쌤 로그인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아이디 까먹었고 비밀번호 까먹었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이 로그인을 안 해도 되게 안 해도 모든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뭐 결국 과정중심 평가나 이런 거에 또 불리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도 근데 그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이거 재밌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 따로 써야 되고 저 프로그램 따로 써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모두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공유되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못 적어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다 공짜라는 거죠. 무료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제가 더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컨텐츠 패키징해서 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유튜브 영상으로 탑재해 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사진 같은 거 올려놨는 거죠. 이거는 아마 구글 사이트나 이런 걸로 다 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건데요. 이렇게 하는데 아주 간편하게 클릭 한 번으로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링크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트라이디스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도 쌤들이 수업이 쭉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쌤들 수업이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업마다 자동으로, 죄송합니다. 수업마다 자동으로 QR코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쌤들이 따로 학생들이 뭐 수업에 들어오라고 해서 QR코드 만들고 뭐 이런 그런 거 필요 없이 버튼 한 번 클릭으로 QR코드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인데 개인별 주소를 또 주어줍니다. 만들 수 있거든요. 개인별 주소를 만들면 학생들은 아예 트라이디스 사이트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 거 주소로 해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이 뭔가 하면 다른 수업은 안 보이고요. 제가 만든 수업, 그 다음에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만 학생들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찾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요거는 이제 링크 주소를 따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따게 되면 아이들하고 막 단톡방이 있다든지 아니면 밴드를 운영한다든지 하면 이렇게 주소를 바로 줘가지고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네,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제작한 온라인 교과서는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공유가 가능합니다. 만들어서 공유 버튼 한번 누르면 이렇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올라가지고요.
근데 걱정되시는 게 있죠. 그럼 내가 만들었는 걸 항상 다른 선생님들이 다 보는가? 그것도 아닌 게 이렇게 미게시 상태로 공유 안 시키는 상태로 내가 수업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시연할 때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설명했다시피 요 에듀플레언스 기능 해서 좋아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달아주고요. 이렇게 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요. 그 다음에 팔로워 신청하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요즘에 이제 계속 우리가 과정중심 평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다 여기서 주어져요. 그래서 아예 선택형, 이거 객관식 문항이죠. 객관식 문항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요. 단답식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활동했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다시피 네, 수업마다 아이들이 이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그렇게 이름을 넣으면 그러니까 요게 가능해가지고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굳이 로그인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름을 넣고 나면 선생님이 먼저 쌤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먼저 선생님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 이름 넣는 게 요 리스트하고 같다면 이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 개 플랫폼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예, 이게 또 공유가 되고 있는 거죠. 한 개 실제로 수업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요 수업인데요. 요게 요 근래에 만들어진 수업 중에 선생님들이 많이 좀 사용하시더라고요. 보시면 요게 트라이디스 사이트인데요. 음, 어, 갑자기 접속이 되네요. 아, 이제 됐습니다. 요게 이제 트라이디스 사이트인데요. 여기 보면 선생님들 수업 많이 만들어져 있죠.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수업이 요 수업입니다. 요 랜선으로 기행문 써보기 하는 수업인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는 대구에 이 선생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리스트를 가지고 수업 만드는 거를 지금 바로 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말로만 해가지고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수업했던 부분인데요. 아이들하고 미술 수업할 때 했던 거고요. 그 주제는 안 적었는데 조형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앞에 조형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가지고 먼저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퀴즈로 동기 유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퀴즈 앤 링크 보여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넣어가지고 공부할 문제를 학생들한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활동 1번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학습하는데 유튜브 영상 넣는 거 하고, 그 다음에 PPT 넣는 거, 웹 PPT, 웹 프레젠테이션 넣는 거, 그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2번으로 가가지고는 다시 유튜브 영상을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유튜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요. 딱 그 중간 부분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트라이디스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업할 때 잘 보시면 유튜브 켜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다 끝나면 또 중간에 끄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거 필요 없이 딱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를 켜고 끄고 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포트폴리오, 여기서는 트라이디스에서는 그거를 가지고 보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보드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형성평가용으로 우리 단답형하고 선택형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형성평가 진행하는 거 그거 한번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아직 연습 중인데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선도학교니까 ICT 연계 서비스에다가 결과물을 탑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트라이디스로 만든 거를 ICT 연계 서비스에 어떻게 탑재를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요거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제 트라이디스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 들어오시면 되고요. 로그인은 선생님들이 딱 제일 처음에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검색 포털에서 트라이디스라고 치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맨 위에 딱 느낌이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눌러서 들어오시면요. 로그인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회원가입하고. 선생님들은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원가입 해가지고 들어오면 요 화면이 나오실 건데요. 거기서 수업 만드는 거는 요 위에 플러스 버튼이고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아예 다 틀이 짜여져 있죠. 네, 여기다가 이제 한번 수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그 트라이디스에서는 수업을 가지고 루틴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다가 네, 제목을 쓰시고요. 이 제목에는 다른 이제 쌤들이 검색하거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제목에다가 검색 공유를 원하신다면 검색하기 쉽게 좀 적어주시면 좋고요. 예, 이렇게. 여기는 간단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아니면 아까 전에 그 랜선 기획문 만드시는 선생님처럼 구체적으로 뭐 성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활동 내용까지 다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아까 전에 ICT 연계 서비스에서 보셨죠? 거기 나오는 키워드인데, 네. 우리도 이제 검색할 수 있게 이 키워드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대표하는 그 사진을 한 장 넣어주시면 되고요. 뭐 안 넣어주신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대표하는 이미지를 좀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예. 아무 사진이나 넣으시면 돼요. 수업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코스 루틴 작성해서 하면 이제 수업 활동 하나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네, 지난 시간에 배운 조형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걸 가지고 전시학습 상기로 퀴즈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해서 여기다 사진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 사진 넣는 거 밑에다가 이제 어떻게 첨부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요 A는 텍스트, 요 마우스 갖다 대면 다 보입니다. 글자 같은 거 더 넣을 때 우리가 하는 거고요. 얘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 왠지 동영상 마크죠. 요거는 동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로지 유튜브 영상밖에 안 돼요. 다른 영상들은 링크를 통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요거는 유튜브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하늘색은 파일 첨부 해서 첨부 파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학습지 같은 거 많이 사용하죠. 네. 용량이 크면 파일 첨부에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 넣어서 링크를 좀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다른 사이트나 뭐 그런 데로 하시면 되고요. 요거 Q는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평가 기능 넣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래그,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 학습 결과 같은 거 단순히 그냥 올릴 때 좀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드는 포트폴리오 기능이고요. 그래서 요 두 개는 어째 보면 조금 좀 겹치는 감이 좀 있죠. 네. 알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지난 시간에 배웠는 이 사진, 이거를 좀 넣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어서 바로 요 사진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아이들하고 예, 퀴즈를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퀴즈는 퀴즈앤 사이트에서 가져온 퀴즈앤 사이트에다가 만들어 놓은 그 퀴즈를 넣으려고 하는데요. 네, 요렇게 퀴즈 했는 그 퀴즈앤에서 링크 받아가지고 바로 넣으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에서 했는 것도 이렇게 바로 넣어주시면, 링크에다 넣어주시면, 네, 됩니다. 요거는 또 바로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도입이 끝나면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을 학생들한테 보여주지요. 네, 간단하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활동으로는 그거를 하려고 합니다. 도형 원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네, 여기서는 유튜브 영상을 넣는다고 했죠. 시간 관계상 원래 다 적었는 게 있는데 그거는 다 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동영상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주소 입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유튜브 영상에 있는 그 공유 주소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이제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여기서 이제 뭘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요걸 영상을 보고 아이들하고 그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조형 원리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웹 PPT를 여기다 바로 좀 넣어 보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웹 PPT니까 우리가 링크 주소를 받아와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근데, 네. 우리 PPT 공유하시는 법 아시죠? 그거 주소 받아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들이 만든 웹에서 만든 PPT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이것도 하나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처음에는 공유하기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가 돼요. 근데 우리가 바로 수업 시간에 저거를 이제 해서 바로 저기 들어가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바로 좀 보려고 한다면 이 에디터를 프리뷰로 바꾸면 우리가 바로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됩니다. PPT 잘 됐는지는 확인해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2번으로는 이제 조형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이 조형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는 걸 가지고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네. 자, 작품도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 영상을 그대로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필요한 부분까지만 잘라서 좀 활용을 하려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352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455초까지만 보겠다. 분 단위로 이제 계산이 되면 좀 편한데요.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 초 단위로. 그러니까 뭐 1분 30초까지 보겠다. 그러면 90으로 해가지고 저기다가 시작, 요 부분이 시작이고요.
요 부분이 끝인데요. 시작하고 끝 부분에다가 쌤들 시간을 넣으시면 딱 요까지만, 요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다 끝났으면 학생들 만든 작품을 쌤한테 제출을 하라고 할 때는,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학생들이 이제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이제 방을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제출할 방을 만들려면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보드라는 것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새 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를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근데 이 카테고리는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쌤들이 나중에, 네, 왼쪽에 카테고리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 기능 활용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제목 써주시고 생성을 누르면, 오늘따라 계속 늦네요. 네, 이렇게 생성을 누르면 보드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요, 다른 방법으로는, 네, 다른 방법으로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네, 제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보드인데요. 이제 수업했던 것들인데 여기서 만드셔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안 되네요. 그러면 했던 걸로 한번 보죠. 네. 이렇게 보드가 하나 하면 이렇게 보드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 링크 주소를 따와 가지고요. 아까 전에 만들던 수업에다가, 수업에다가 붙여 놓으시면 됩니다. 원래는 요즘에는 이제 보드로 해가지고 바로 만들어지는데 오늘은 여기다가 이렇게 주소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로 학생들 퀴즈로 형평평가하기로 했죠. 자, 퀴즈 만드는 거는 요 Q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먼저 문제가 한 문제만 만들어 볼게요. 작품에서는 네, 작품을 보고 학생들 이제 어떤 조형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작품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조형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보기를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좀,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보기를 주고, 그 다음에 정답에다가는 여기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수업이 다 하나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누르시면요. 이제 수업이 하나가 다 완성이 됐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제 나한테 저장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다른 쌤들도 함께 보게 하기 위해서 공유를 좀 하겠다 하면 요 게시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아까 전에 저장만 누르면 여기 보면 미게시 상태의 수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만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다른 쌤도 함께 보려고 한다면 그래서 게시를 누르시면요.
트라이디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네, 여기 이렇게 수업이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또다시 뭐 수업을 공유를 안 하겠다 하시면 이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사라지죠. 네, 이렇게. 이렇게 수업이 하나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수업이 완성되면 여기에 올려야 되죠. ICT 연계 서비스에. 근데 이게 좀 고민이 되던 게 ICT 연계 서비스도 아까 전에 우리가 수업 보면 도입, 전개, 활동일 뭐 이런 식으로 분절돼서 올리잖아요. 근데 트라이디스도 벌써 분절돼 가지고 다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띄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올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겁니다. 도입, 활동일, 활동일을 가지고 그걸 수업 하나로 보지 말고 하나하나를 수업 아예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여기서 하나 만들 때요. 여기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요. 네. 아예 수업 한 차시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수업 안에 하나의 활동으로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로 구성된 수업이라면 얘는 하나를 없애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면 우리 트라이디스로 만들었는 것도 ICT 연계 교육 서비스에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트라이디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좋은 수업들 몇 가지를 좀 뽑아 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계기교육입니다. 선생님들 계기교육 하시다 보면 참 답답할 때 많죠. 하라고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알겠는데 이거를 수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료 같은 것도 구하기가 힘들고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영상 한 개만 있어가지고 수업을 또 어떻게 진행할까 이것도 참 고민이 되는데요. 아예 이런 식으로 다른 선생님들이 계기교육용으로 자료를 많이 공유를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간편하게 좀 사용하고 있는 편인데요. 한번 보시면요. 네, 요 수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상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보여주고요. 영화 같은 거, 그 다음에 만든 영상들 이런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은 제일 마지막에 재밌었던 게 이렇게 우리의 소원닷컴 해가지고 방탈출 게임 요걸 가지고 계기교육 자료로 활용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동아리 활동을 해서 아예 동아리 활동 주 한 학기 정도 하는 거를 가지고 아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공유해 주신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총 다 해서 8시간짜리 이렇게 수업을 공유를 해줘가지고 이걸 하나로 모아놨어요. 제가 이 트라이디스에 이렇게 수업 여러 개 있는 거를 모아놓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모아놨고요. 이제 보시면 네, 수업이 다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업하시면 또 편하게 또 수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수업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현충일 계기교육 해가지고 네, 이거는 아까 전에 계기교육 얘기했는데 요거는 또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 이건 계기교육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마지막에 활동 결과가 참 재밌더라고요. 선생님이 한 분이 수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선생님도 이 수업이 괜찮다 싶어서 이 수업을 같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활동 결과를 지금 보니까 두 개 학교가 한 곳에 지금 다 모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다른 학교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죠. 네, 이렇게 여러 개 학교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수업, 이것도 참 괜찮다 싶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학교는 저희 문경에 있는 학교인데요. 이게 시범학교예요. 통일교육 시범학교.
우리 보면 통일교육 뭐 시범학교 같은 거 이래 많이 하는데요. 하면 그 결과물들을 솔직히 좀 공유받기도 힘들고 항상 달라 그래야 되고 뭐 이런데요. 이 학교에서 그 시범학교 하면서 프로젝트 수업하는 거를 여기 트라이디스에 지금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 학교는 통일교육 쪽이라 가지고 통일교육 관련된 내용을 계속 올리고 있어서요. 이런 방법도 참 우리가 일반화 시키는 데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네. 자, 혹시나 오늘 이제 수업 들으시고 트라이디스에서 좀 더 궁금하시면 트라이디스 밴드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네이버에 가시면 트라이디스라고 검색하시면 이 밴드에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아주 많은 자료들하고 여기 보시다시피 수업 같은 거, 우수 수업 같은 것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고요. 아니라면 이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지식센터에서 연수를 또 하고 있어요. 이 지식센터 연수에 들어오셔가지고 배우셔도 되고요. 더 간편한 거는 저 밴드에서 배우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렵지가 않아가지고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다 끝이 났고요. 혹시나 선생님들 오늘 들으시고 조금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지금 한번 잠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밑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글 사이트 도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우선 구글 사이트 도구는 다른 쌤들하고 공유할 때 주소를 이제 주고 받아야 되죠. 그게 이제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는. 근데 이 트라이디스는 주소 주고 받을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공유가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온라인 요거 교사 지원단 하면서 구글 사이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선 편집을 할 때 뭐 박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을 또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딱 주어졌는 거에다가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세하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서 조금 좀 편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드와 플래그는 어떤 건지, 보드 말고 플래그는 어떤 건지 어찌 보면 보드에 그래, 좀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드는 학생들이 올리면 제가 만든 보드라고 하는 그 공간에다가 그 모든 결과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모으는 형태고요. 플래그는 똑같아요. 우리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게 원격 수업할 때 학생들 실험 관찰하고 결과 했는 거 있으면 실험 관찰 찍어서 사진으로 올려라. 이거는 그냥 선생님이 단순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확인하고 사진 올리고 이런 용도가 좀 플래그라고 하고요. 그래서 기능이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조금 겹치는데요. 보드는 이거를 좀 오랫동안 보관하는 용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플래그는 그냥 단순히 확인하고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고 이 정도로 활용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웹 프레젠테이션 말고 그냥 구글 PPT도 공유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구글 PPT를 아마 용량 문제 때문에 바로 공유는 어렵고요. 구글 PPT를 다시 구글 드라이브로 PPT를 구글 드라이브로 옮겨가지고 링크 주소 따가지고 바로 하시면 됩니다. 용량 때문에 아마 바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밴드에 많이 들어오시면 되지 싶습니다.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예, 처음에 이렇게 많이 버벅대고 해가지고 좀 불편하셨을 건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